네, 반갑습니다. 떠먹이 준세보의 떠세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오늘 원가 세 번째 시간이에요. 저번 시간까지 잘 복습을 하셨다는 전제 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가 흐름,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정말 제일 이 원가 틀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복습만 요것만 복습을 해야 돼요. 요번 우리 지금 새로운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자, 보면 저번 시간에 요거 다 했었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요런 것들은 제공품 계정에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지만, 자, 이제 제조 간접비는 요런 간접 재료비나 간접 노비나 간접 제조 경비가 먼저 이제 뭉쳐져 있는 상태에서, 합산한 상태에서 그거를 합당한 인과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배분한다고 저희가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 과정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에요. 다음 시간에 개별 원가 계산까지 이제 공부하면, 여기 제조 간접비가 요런 식으로 분배가 되는구나를 이제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조 부문에서 제조 부문으로 원가를 이제 뿌리는 거를, 자, 이제 우리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합당한 인과관계죠. 자, 이걸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원가 배분이에요. 원가 배분. 오늘 먼저 공부할게. 여기가요, 일정한 배부 기준에 따라서 공통원가나 간접원가를 그 원가 대상으로 대응을 하는 거를,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원가 배분이라고 합니다. 자, 원가 배분에는, 자, 이 목적은 이렇게 있겠죠. 자, 학구적인 건데, 자, 이제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건 좀 암기를 좀 할게요. 최적의 자원을 배분하고, 경영자 및 종업원의 동기부여 성과평가를 위해서고, 외부 보고용, 자, 재무제표 작성하기 위해서죠. 제조기업이니까 제품 가격 결정 및 의사결정을 위해서 이런 원가 배분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가 있는 거죠. 자, 배부 기준에는요,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 인과관계 기준, 부담부 능력 기준, 수혜 기준, 공정성, 공평성의 기준이 있습니다. 인과관계는 말 그대로 배분 대상 원가랑 원가 배분 대상 인과관계를 통해서 이제 원가를 배분하는 거예요. 다 이제 말문제입니다. 말문제니까 학구적인 거지만 좀 공부할게요. 부담 능력은요, 원가 배분 대상 부담 능력,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많은, 예를 들어서 제품이다, 부분이다, 그러면 훨씬 더 그 원가를 부담할 능력이 크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출액에 따라 배분하는 걸 이제 부담 능력 기준이라고. 수혜 기준은 이제 공통비로부터 제공받는 경제적 효익에 따라서 그 받았어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창출하는 효익이 더 커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수혜 기준에 따라서 배분하는 거를 수혜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정성, 공평성 분배에 따라서 배부 기준은 공정하고 공평해야 되는 기본 원리예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원가 배분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제 요 제조 간접비를 요 제공품으로 해서 제공품이 제품이 되는 거 요까지 받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요 과정을 좀 더 이제 보자는 거예요. 원가 배분을. 그쵸?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할 건 이제 개별 원가 계산입니다. 자,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 오늘 좀 오늘 말씀 안 드리고, 원가 배분 첫 번째예요. 즉 보조 부문을 제조 부문의 원가로 이제 이렇게 배분을 하는 걸 이제 오늘 공부를 할 거예요. 이거 이제 원가에서 가장 기초적인 건데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보조 부문이 나왔고 제조 부문이 나왔어요. 우리는 이제 제조 부문 알죠? 제품을 만드는 부분을 제조 부문이라고 하는 거고, 보조는 말 그대로 이 제조 부문이 돌아가기 위해서 보조해 주는 역할이에요. 제가 그래서 예를 만들어 놓은 게, 식당이나 수선 같은 게 있죠. 식당 부분, 이제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회사에서. 근데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무조건 식당 부분이 있어야 돼. 군에든 산에 식당이 있잖아요, 그쵸? 보조 부분입니다. 제조를 하진 않지만 그 제조 활동에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가 식당 부분이에요, 그쵸? 또 수선 부분도 있어. 수선이나 식당 다 요 보조 부분 중에서 예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수선 부분 뭐예요? 반드시 이제 그 기계가 돌아가고 차가 돌아가고 하려면 그걸 유지하기 위한 수선 부분이 있어야겠죠, 그쵸? 회사 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발생하는 원가가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요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 원가로 배분하는 거를 오늘 배우는 거예요. 자, 이제 뭐 갑자기 왜 이 무슨 말씀이냐? 제조 간접비 있잖아요. 간접비. 제조 간접비를 배분을 하는데, 요 보조 부문에서도 발생하는 비용을 제조 부분에 제조 간접비로 배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제조 간접비를 배분이 됐으면, 이제 배분 다 이제 합쳐져 있잖아요. 이 제조 부분에 제조 간접비. 요거를 이제 합당한 인과관계를 뿌리는 겁니다. 합당한. 그래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작업이 이거예요. 보조 부분이 있다. 그럼 보조 부분의 원가, 즉 보조 부분의 원가는 다 제조 간접비입니다. 그거를 이제 제조 부분의 제조 간접비로 뿌리는 거를 오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보조 부분의 원가 배분이에요. 이걸 말씀드렸지만 보조 부분 보조 부분의 제조 간접비를 어디로 해요? 제조 부분의 제조 간접비로 뿌리는 거예요. 분배.
그쵸? 그래서 보조 부분의 원가를 어떻게 집계하고, 그래서 그 집계된 거를 어떻게 제조 부분으로 뿌리느냐를 오늘 공부하는 겁니다. 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는 첫 번째로 1단계는요. 부문 직접비 배분을 할 거예요. 그리고 2단계는 부문 간접비 배분을 할 거고, 3단계는 이제 보조 부문을 이제 쌓여 있는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으로 이제 배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4단계 제조 부분 원가에서 뿌리고, 제조 부분에서 다 합쳐져 있는 그 원가를 이제 제품으로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요거는 우리가 오늘 할 건 아니고, 요 1, 2, 3단계를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먼저 1단계부터 부문 직접비. 각각의 부문들이 있었죠. 식당이나 수선 요런 것들은 뭐라 그랬어요? 보조 부문이라 그랬어요. 그쵸? 식당 부문이나 수선 부문이나 조립 부문이나 절단. 조립이나 절단이 이제 앞에서 설명 안 드렸는데, 조립이나 절단은 말 그대로 진짜 이제 제품을 만드는 이제 제조 부분이죠. 그쵸? 얘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른 부분도 많겠지만, 그래서 각각의 부문들이 있을 거예요. 식당은 식당, 수선팀, 조립은 조립팀, 절단팀이 있을 거예요. 그쵸? 각각의 이제 직접비는 저번 시간에 뭐라 말 직접 추적이 가능한 거, 그죠? 그걸 직접비라고 했죠. 각각의 직접비를 또 이제 합산을 합니다. 그 식당 부분의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는 이제 식당 부분은 당연히 배분을 해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식당에만 쓰는 뭐 식기세척기, 그쵸? 요런 것들은 식당에서만 쓰는 식당의 기계장치 감가상각비잖아요. 그러니까 식당 부분으로 당연히 가야죠. 직접비니까. 식당의 부문의 직접비, 그쵸? 그럼 뭐 수선 부분 직접비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수선 부분 직접비는 뭐 요런 기계, 수선 기계 같은 것들, 그쵸? 요런 것들이 수선 부분으로 당연히 가야 되고, 조립 부분 요런 기계 쓰는 거, 요런 것들에 뭐 예를 들어 감가상각이다. 그건 조립 부분으로 가야 되고, 요런 이 절단 부분에만 쓰이는 요런 절단 기계의 감가상각비는 뭐 어디로 가야 돼요? 절단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 그죠? 직접비. 그래서 각각 식당, 수선, 조립, 절단 요 각각 부문에 일단 원가를 집계를 해야 되면 직접 추적 가능한 건, 그쵸? 뭐 쉬워요. 1단계는. 그쵸? 2단계 갑시다. 이제 부문 간접비 배분해야 돼요. 간접비 배분. 공장 전체 간접비가 대표적인 간접비죠. 뭐예요? 각각의 식당이든 수선이든 절단이든 조립이든 다 공장 안에 있어요. 그쵸? 근데 공장의 감가상각비도 배분을 해야 되잖아, 원가를. 그쵸? 각각 다 부문들이 같이 쓰니까. 그쵸? 이게 간접비입니다. 각각 부문에서 쓰는 건 아닌데, 애만 쓰는 건 아닌데 쓰긴 쓰죠. 그쵸? 공통이에요. 그죠? 이 간접비를 이제 식당 부분에도 뿌려야 되고, 수선 부분에도 뿌려야 되고, 조립 부분, 절단 부분에도 같이 뿌리는 거예요. 그죠? 요거 이제 공통이니까. 그쵸? 각각의 이 부문들의 직접이 아니잖아요. 직접비가 아니잖아. 그쵸? 직접이 아니라 간접이죠. 간접은 이제 이렇게 각각 뿌려야겠죠. 합당한 인과관계에 의해서. 그쵸? 대표적인 공장 전체 감가상각비, 그죠? 이런 것들을 각각 부문에 뿌려야 됩니다. 그쵸? 면적이나 건물 사용 시간 이런 걸로 이제 합당한 인과관계 있죠. 방법으로 각각 뿌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죠? 요 네 군데로 하나, 둘, 셋, 넷, 네 군데를 뿌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문이 복습을 하면 보조 부분이랑 제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예를 만들어 놓은 것 중에는 보조 부분 같은 경우는 식당이나 수선이 있을 수 있고요. 제조 부분은 조립이나 절단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원가를 이제 합산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직접 원가가 있어요. 식당은 식기세척기 같은 그런 감가상각비, 수선은 수선 관련된 공구의 뭐 기계장치든 그런 것의 감가상각비.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감가상각비만 발생하지 않겠죠. 각각 직접비랑 간접비가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합산을 집계를 하는 겁니다. 조립은 조립의 기계, 절단의 기계, 직접 원가에다가 또 이제 간접 원가 있죠. 뭐 공장 전체 그 감가상각비를 뿌린 거죠, 지금 각각 부분에. 그래서 식당 부분은 요렇게 이걸 두 개를 더하고, 수선 부분은 요거 두 개 더하고, 조립 부분 요거 두 개 더하고, 절단 부분 요거 두 개 더해서 원가가 이렇게 집계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1단계랑 2단계를 통해서 보조 부분이랑 제조 부분의 원가가 집계가 됐어요. 그쵸? 이제 우리 핵심인 요 3단계를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요 3단계. 1단계, 2단계는 각각의 부문에 대한 원가를 집계한 거고. 그쵸? 이제 3단계를 가야 돼요. 근데 이제 3단계가 보조 부분의 원가를 이제 제조 부분으로 이제 뿌리는 겁니다. 그쵸? 그걸 이제 공부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여기로 뿌리는 겁니다. 그쵸? 보조 부분. 이렇게 집계된 것들을 이 식당 부분, 수선 부분, 보조 부분의 값을 제조 부분으로 이제 이렇게 뿌리는 거죠. 배분하는 거죠. 이게 보조 부분의 원가 배분입니다. 그죠? 조림의 원가 배분이죠. 요건 이제 간접비, 제조 간접비 전체는, 그쵸?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뿌리는지 이제 보는 거예요. 그죠?
봅시다. 이렇게 보조 부분은 이제 배부 기준이 있겠죠. 동력이나 수선이나 식당 구매 이런 것도 있어요. 동력 부분 사용 전력이 수선 부분은 수선 횟수나 수선 유지기가 식당 부분 종업원 수겠죠. 그쵸? 아무리 많이 먹건 적게 먹건 어쨌든 수에 따라서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쵸? 구매 횟수 수 요런 합당한 인과관계에 의해서 뿌린다는 거 이제 얘를 뒤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조 부분 방법 직접이랑 단계랑 상호가 있어요. 요 세 가지인데 요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정확성이 높은 건 당연히 상호 배분법입니다. 다 볼 거예요 오늘 세 개. 그래서 요 보조 부분 중에서 제가 예로 든 게 수선이랑 식당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봅시다. 자, 직접 부분은요. 직접 배분법은 일단 이렇게 일괄 계간을 하고 하나하나 방법을 좀 볼게요. 봅시다. 자,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문 간의 용역 수수관계 무시합니다. 즉 보조 부문 간에도 서로 간에 주는 용역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무시하고요. 제조부는 상대적 비율만으로 제조 부분만의 비율만으로 배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분의 배분 순서를 정해서요. 단계적으로 배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뒤에서 예를 보면 저랑 같이 이거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간을 먼저 할게요. 그리고 보조 부분 간의 용역 수수관 일정 반영이에요. 즉 순서를 정해놨잖아요. 순서. 그쵸? 요 순서대로 뿌리는 거예요. 순서. 순서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게. 그리고 세 번째는 일단 배분된 부분 다시 배분받지 못하고 그 다음으로 제조 부분을 넘기는 겁니다. 상호 배분법은요. 보조 부분 간에도 용역 수수관 완전히 반영해요. 완전히. 그 제일 정확하죠. 제일 정확해. 왜냐? 보조 부문 간에도 서로가 이제 주고받는 용역을 다 이제 반영을 하니까. 그리고 원가의 정확성이 가장 높습니다. 상호 배분법. 이게 좀 어렵죠. 그래서 요 세 개 오늘 다 공부할게요. 첫 번째. 직접 배분법입니다. 직접. 제일 쉬운 거에서 제일 쉬운 거. 하지만 정확성이 제일 떨어져. 쉬우니까 볼게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보조 부문이랑 제조 부문을 아까 발생원가 40만원, 70만, 60만, 70, 요건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요것들이 아까 다 더해 놓은 거예요. 집계를 해 놓은 겁니다. 아까 직접비랑 간접비 다 더해 놨죠. 그쵸? 그거 값이 40만원, 70만원, 60만원, 70만원 요거라는 거예요. 됐죠? 1단계, 2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이 보조 부분의 원가, 식당이든 수선이든 얘를 지금 제조 부분으로 지금 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보면 그게 먼저 첫 번째가 뭐가 있다고요? 직접 배분법이 있네. 직접 배분법도 보자고요. 자, 그래서 식당 부분에서 용역을 제공한 거 수선 부분에서 20명이 와서 밥을 먹었고요. 절단은 30명이 먹었어요. 조립 부분 50명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100명이네요. 이 회사는. 수선은요. 식당 부분에 30시간이 수선을 했어요. 그리고 수선 부분 없겠죠. 지가 한 건 말고. 절단 부분은 40시간을 수선을 이용했어요. 그리고 조립 부분에서는 30시간을 이용해서 100시간을 이용을 했습니다. 자, 그 요 상태에서 직접 배분법으로 이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으로 배분하는 거를 지금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틀을 의해서 할 건데 배분 전은 어차피 제조 부분이랑 제조 부분에서 절단이랑 조립은 어차피 분배하는 게 아니고 받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60만 70만 똑같이 이렇게 와 있는 상태에서 요 40만 원과 70만 원을 지금 뿌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배분법 볼게요. 40만 원 먼저 뿌릴게요. 식당부터 뿌립시다. 40만 원인데 수선한테 지금 준 게 있죠. 식당 얼마에서 수선면 20명이 지금 밥을 먹었어요. 그쵸? 근데 앞에 가서 계산하는 거 보시면 직접 배분법은 각각의 보조 부분 간에 용역 수수한 건 무시합니다. 아예. 그래서 이건 20명 없다고 봐요. 무시해버려요. 이거를 무시해버리고 0이에요. 그리고 이 30명과 50명을 기준으로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30명, 50명 더하면 30명 더하기 50명분의 절단 부분 30명이죠. 40만 원을 30명 더하기 50명분의 30명을 나눈 게 15만 원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 오른쪽은 40만 원 곱하기 처음이니까 써드릴게요. 30명 더하기 50명분의 50명이죠. 그래서 25만 원. 그랬더니 15만 원 더하기 25만 원 하면 40만 원을 배분을 한 거예요. 그쵸? 40 배분했어요. 그리고 수선 부분 이 70만 원을 어떻게 배분해요? 수선 부분이 식당 부분에 30시간 요거 있죠. 요거 제공한 게 있는데 요거 무시한다고 무시. 이거 무시해버리고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고 요 위에 있는 절단 부분 40시간이랑 조립 부분 40시간 가지고만 배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만 원 곱하기 몇이에요? 40시간 더하기 30시간 분의 40시간이죠. 그럼 40만 원. 그죠? 그리고 30만 원은 요거는 70만 원 곱하기 40시간 더하기 30시간 분의 30시간이죠. 그래서 이 70만 원 뿌린 거예요. 됐죠? 그럼 이 40만 원, 70만 원 다 뿌렸죠. 그래서 지금 요거 3개 더한 거, 3개 더한 게 절단 부분은 115만 원이 된 거고 조립 부분은 125
5만 원이 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보조 부분에 있는 이 원가를 지금 제조 부분으로 지금 뿌린 겁니다. 맞아요? 그지 없어졌잖아. 다 없어졌고 지금 요런 115만 원이랑 125만 원만 남았죠. 그렇죠? 직접 배분 보여. 즉 요건 뭐예요? 요 식당 부분, 수선 부분 각각의 용역 수선거 있었잖아요. 여기 30시간 20명 요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그냥 완전 무시한 겁니다. 그죠? 무시하고 제조 부분만 있다는 상태에서 분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배분을 했고, 자 직접 배분 이제 가장 쉬운 거고, 자 단계 배분법 봅시다. 똑같은 자료인데 단계 배분법 뭐라 그랬어요? 각각 보조 부문의 용역 수수를 반영을 하지만 일부만 반영을 해요. 그래서 순서를 정해 놓습니다. 자 먼저 저는 식당 부분을 먼저 뿌린다고 볼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자 똑같은데, 자 식당 부분 40만 원을 어떻게 뿌리냐? 이제는 이 식당 부분 수선 부분에서 20명 먹었고 30명 50명 먹었잖아요. 요거를 반영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반영해서 어떻게 하냐? 요 8만 원은 40만 원 곱하기 토탈 몇 명이에요? 100명이죠? 100명분에 몇 명이 먹었어요? 수선 부분이 20명 먹었잖아. 그쵸? 그래서 이게 8만 원이고요. 12만 원, 20만 원, 이거 다 이해가죠? 12만 한 번 더 쓸게요. 40만 원 곱하기 몇 명 중에서 100명 중에서 절단 부분 몇 명 먹었어요? 30명 먹었네. 그쵸? 12만 원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40만 원 곱하기 100분의 50이겠죠. 그쵸? 그래가지고 이 40만 원이 요렇게 다 분배가 됐어요. 그쵸? 그럼 지금 뭐예요? 식당 부분은 수선 부분이 먹은 것까지 다 체크해서 지금 다 배분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자 이제 보조 부분은 요 첫 번째 뿌리는 거는 반영을 하지만 두 번째 뿌린 수선 부분이 있죠. 수선 부분 78만 원이죠. 왜? 원래 70만 원 있던 거에서 지금 식당한테 8만 원 받았잖아요. 요 두 개 더한 게 78만 원이죠. 맞아요? 요 78만 원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 30시간 식당 부분한테 제공했던 요거는 무시합니다. 요건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보조 부분은 무시하고 제조 부분에 40시간 30시간 가지고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얼마냐? 78만 원 곱하기 40시간 더하기 30시간 분의 40시간이에요. 그래서 40 더하기 30분의 40입니다. 그리고 이 334286이 있잖아요. 그쵸? 요거는 얼마예요? 78만. 죄송해요. 여기 지금 컴퓨터로 쓰다 보니까 좀 잘 안 써집니다. 78만 원 곱하기 40 더하기 30분의 30이죠. 즉, 이 수선 부분이 식당 부분한테 제공한 왼쪽에 있는 30시간 요거는 무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 뿌릴 땐 무시합니다. 아까 첫 번째 뿌릴 때 식당 부분 뿌릴 땐 무시 안 했죠. 그죠? 조금 더 간편하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간편한데 아까 거보다는 직접 배분법보다는 조금 정확하게 뿌리는 거죠. 한 번은 반영을 한 거니까. 그쵸? 그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제조 부분에서 이제 제품한테 뿌리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된 거고, 이제 상호 배분법이죠. 요거는 완전히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똑같은 이 상태에서 서로 간에 이 보조분 식당이랑 수선 간에 서로 간에 서로 수수 용역도 다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쵸? 상호 배분법이죠. 다 보조 부분의 상호까지 다 반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요걸 어떻게 반영해야 되냐? 뭐 60만 70만 요건 똑같죠?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내려온 상태에서 이제 뿌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공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뭐냐? Y죠. 배분 느낌 뭐예요? 왜냐면 식당이랑 수선이랑 서로가 준 거를 지금 모르죠. 모르는 상태니까 그걸 합쳐서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일단 Y로 놓고, 그럼 이건 0.2Y고 0.3Y고 0.5Y입니다. 왜? 20명, 30명, 50명 요게 그대로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그죠? 일단 Y라고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수선 부분에서 뿌릴 건 또 X죠. 그래서 X라고 놓고 이제 여기는 0.3X죠. 왜? 30시간, 40시간, 30시간 가지고 뿌리는 거니까. 그쵸? 0.4X, 0.3X 해서 78만에 뿌려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니죠. 78만 이거 못합니다. 70만 원 뿌려질 거야.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해야 돼요. Y는 0.3x 더하기 40. 요 40은 원래 아까 있었던 값. 그리고 X는 0.2Y 더하기 70. 그죠? 아까 있었던 값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방정식을 풀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요 X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0.3 곱하기 괄호 안에 0.2Y 플러스 요게 지금 들어갔죠? 요 X가 여기로 딱 들어갔잖아. 여기로. 그죠? 요걸 그래서 풀면 x, y가 이렇게 더럽게 나와요. 어쩔 수 없어. 제가 숫자 못 맞췄어요. 깔끔하게 못 맞췄어요. 그래서 x, y가 나오면 요거를 이제 x가 지금 얼마예요?
Y는 64만 8,936이고, 그리고 X는 82만 9,787. 요거를 이제 아까 그 배분대로, 비율대로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1126, 그리고 1273404가 나온 겁니다. 요거는 서로가 요렇게 다 반영을 한 거예요. X로 놓고, Y로 놓고, X로 놓고, 0.2X, 뭐 이렇게 시작했잖아. 그쵸? 0.3, 0.2y죠, 이건. 0.3x, 그죠? 쭉 해서 이거 그대로 서로 간의 보조 부분 간에도 반영을 서로가 한 겁니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요건 조금 이제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배분을 하는 거를 상호 배분법이라고 합니다. 상호 배분법이 제일 복잡하죠. 그쵸? 제가 요거는 파일 올려드릴 테니까 강의 잘 복습하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면은 연습장에 여러분들이 연습하면서 요거를 똑같은 숫자를 가지고 계산기를 쳐가면서 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직접, 단계, 상호까지 지금 다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의 원가로 분배하는 거를 공부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 봤던 게 단일 배분류한 거예요. 우리는 뭐냐, 이게 지금 변동비랑 저번 시간에 공부했죠. 변동비랑 고정비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합쳤죠. 그냥 합친 금액을 배분했죠.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 사실 이중으로 해야 돼. 이중은 변동비랑 고정비를 나눠요. 저번 시간에 공부했죠. 변동비랑 고정비는 전혀 성격이 다르죠. 그죠? 그거를 변동비와 고정 구분 없이 하는 걸 단위 배분이라고. 이중배, 이거는 변동비랑 고정비를 따로 하는 거야. 변동비는 실제 조업도 기준으로 하고, 고정비는 최대 조업도 기준으로 뿌려요. 근데 요거는 제가 기초회계에선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준비하든 그 진짜 강의 가서 공부를 하세요. 이거 조금 어려운 거니까 기본 회계 강의에서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까지만 오늘은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게 뭐냐면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의 원가로 배분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배분하느냐, 그게 첫 번째가 직접이 있고, 두 번째가 단계, 세 번째가 상호예요. 그렇죠? 그럼 그 직접 다 받았잖아. 그거를 이제 직접 제조 부분에서는 제품으로 이제 뿌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까지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개별원가 계산을 이제 공부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떠먹이는 세법의 떠세 박세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